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했습니다. 검증단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대로 한국 측 전문가가 포함돼 해양 방류가 국민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저희가 초대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재를 사랑하고 또 다양한 문화재 이야기를 대중과 재미있게 나누는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독특한 시선에 또 쉽고 젊은 화법으로 유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궁궐까지 다양한 문화재 얘기를 지금까지 3권의 책을 통해서 풀어내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김소울 작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내신 책이 3권이라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네네.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 이게 가장 최근 책이죠. 네. 지금까지 내신 책들이 테마가 처음에가 유물즈, 네. 그 다음에 뮤지엄 서울, 예, 네. 뮤지엄 서울, 그리고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 이렇게 네. 3권의 책을 내셨는데. 이게 다 달라요. 주제가. 첫 번째 건 유물이고 두 네. 번째는 뮤지엄이고 박물관이고 그다음에 궁궐이고 네. 어떤 이야기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 건가요? 일단 3권의 책을 공통점을 묶으면 한국을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르려고 했고요. 첫 번째 책 유물지는 그 유물을 보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려고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뮤지엄 서울은 제가 이제 전공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유물지를 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통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전통에 대해서 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 오해가 오해를 있는 것 같다. 풀고 싶다라는 마음에 전통과 전통을 이루는 그 시간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제 박물관을 둘러보듯이 제가 차려놓은 이제 이 김서울의 박물관 전통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김서울의 박물관을 얘기하는 그런 예. 책을 내서 뮤지엄 서울로 했고요. 이번에 예. 책은 또 궁궐 산책을 예. 하는 책인데요. 이것도 궁궐을 가실 때 되게 부담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앉아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되고 많잖아요. 그런 못하게 것도 하는 있고 게. 뭐 이 건물의 예. 배치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쵸. 역사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그냥 자주 찾아가서 산책을 하는 방식을 소개하면 그런 접근성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낸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공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하셔서 전공은 어떻게 돼요? 전공 원래 전통 회화이고요. 회화. 네, 그래서 네. 뭐 불화도 그렸었고 뭐 궁중 채색화나 졸업은 그렇군요. 민화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앞서 하나하나 책에서 보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약간 좀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중에서도 유물즈 요즘에는 뭐 보니까 품절이 됐다고 얘기가 네. 들리고 그거를 중고 책방 어디서 살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리뷰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던데 네. 뭐 웃돈을 줘가면서 사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막 그걸 의도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앞서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뭔가 태도만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작가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제 말이 자꾸 이렇게 떠도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텍스트로 제 글이 남는 게 너무 공포도 있었고 이렇게 출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태도만 남길 바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책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전혀 나쁜 의도는 아니신데 이렇게 제가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기신다거나 그게 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는 유물을 얘기하는 각자만의 시선이나 서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태도만 남기고 싶었는데 이게 그 뜻대로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또 20대였고 약간 객기처럼 그러면 절판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절판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으셨군요. 첫 책이었기 때문에. 네네.
네. 자유롭게 썼는데 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시선들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태도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유물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역사책 속에서 사실 처음 유물을 봤고 네. 대부분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박물관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네. 뭔지 뭐 역사를 좀 알고 뭐 그래야지 그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막 설명을 해놓잖아요. 그거 네, 읽다 네, 네. 보면은 유물은 막상 보는 건 1초도 안 보고 네. 그 설명만 한창 읽다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가다 보면 앉아야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좀 따분하다는 느낌이 저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저도 일단 교과서로 가장 먼저 유물을 접했기 때문에 그 유물 앞에 정보가 더 컸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관람을 하러 가면 카드를 먼저 읽으시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예. 카드를 읽으시는데 결국에 그거를 유물과 저의 그 1대1 대면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고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한 감상을 가지려면 결국 정보 이전에 인상이 남아야 하는데 인상이. 네, 그런 정보를 먼저 접하려고 하시니까 저는 맞아요. 정보를 보지 마시고 카드를 아예 안 보셨으면 좋겠다. 대신 유물을 한 유물만 한 2분 정도를 들여다봐라. 가만히 쳐다보는 것도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그 유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람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각자 이제 언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인식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정보 먼저 보지 마시고 유물을 먼저 응대해 보시면 1대1로 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하신 거군요. 네. 이름부터가 사실 어려워서 네. 인식을 한다는 건 사실 그걸 이렇게 불러주면서 이게 뭐다 이렇게 네.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게 뭐 그냥 꽃병이다라고 만약에 꽃병이면 그냥 꽃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앞에 뭐 금동 어쩌고 막 이렇게 막 붙으면 네네네. 서술이 많이 붙어있죠. 서술이 많이 이미. 붙으면 일단 거리가 확 거기서 네. 들어오질 않아요 내 속으로. 네네네. 근데 나름 그 유물명이 박물관이나 그 문화재 이름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하신 거겠죠. 네, 왜냐하면 그 이름만 보고도 이 유물이 어떤 유물인지 전달을 해주는 이제 전달 방식이니까 그런데 용어 자체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하죠. 그렇죠. 네. 예. 자, 근데도 또 이 유물을 이렇게 책으로 보시면서 이번에 반응이 좋은 걸 보면 네. 다들 뭔가 관심들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박물관에서는 힘들어하시더니 책으로는 재밌어하신 건가? 일단 공간에서 좀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왜냐면 또 약간 조용해야 되고 걸음도 그렇죠. 크게 걸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집중이 안 되고 막 어렵고 이런데 네. 책으로 보면 네. 이게 유물이랑 진짜 1대1로 원하는 만큼 내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앉은 자리에서 뭐 그렇죠, 누운 그렇죠. 자리에서 네. 언제든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게 가볍게 많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다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안해지는 거군요. 네, 그럼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시도를 해보시게 되는. 네. 그러면 본인은 원래 전통 회화가 전공이시라고 했는데 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 문화재 덕후가 되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단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요. 관심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그전에 그런 미술 전공을 했었는데 그 아예 전통 회화 전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완전 20대 초반에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다 이런 예. 마음이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예. 아무도 하지 않은 걸 해보고 싶다.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불화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엔 정말 단순하게 기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천천히 스며들어서 저도 모르게 문화재에 되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자꾸 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느덧 빠져들게 된 것이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큰 막 덕통사고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던 뭐요? 다시 덕통사고라고 이렇게 막 덕후들, 오타쿠들이
아, 계기가 있는 거예요? 네, 보고 막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이렇게 뭔가 강렬하게 오는 순간에 덕통사고라고 하는데 덕통사고라고 부르는군요, 그거를. 네, 그거를 제가 느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유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덕통사고를 느낀 유물이 있긴 하지만 처음 계기는 네, 그런 아주 좋음에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스며들어가서 서서히. 네. 그러면은 유물 중에 이렇게 덕통사고가 났던 거는 뭡니까? 어떤 겁니까? 앞서 궁금해요.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유물명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청자 주전자예요. 네. 고려시대 청자 주전자이고 네. 되게 동그란 약간 동화 같이 생겼어요. 동화 같이 생긴데 음각으로 그 오이랑 넝쿨 무늬가 들어가 있는 주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청자의 색깔과 그 오이의 음각 무늬가 진짜 너무나 멋들어지게 어우러지고 그 두 개가 주는 같이 시너지가 정말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상상해 보니까. 그 실제로 보면 와 너무 그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유물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좋다. 마음이 설레고 만져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만져보고 싶다. 네, 강렬하게 써 있어요. 만지지 마십시오. 맞아요. 어떨 땐 때로는 정말 이렇게 촉감이 어떨까? 네, 뭐 이렇게 가까이 좀 더 가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까이 가보고 싶어지죠. 네. 예. 이게 근데 사실은 역사랑 앞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럼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유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유물이 이제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특징이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유물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의 유물이 중간 지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가 또 뭔가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지점에 중간 지점을 제가 유물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게 되니까 예전에는 제가 시대 구분도 정말 잘 못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런 상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유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시대 구분도 저절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그냥 유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변화도 느껴지고 네,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정말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막 엄청 노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물을 통해서 전보다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유물을 통해서 도리어 역사를 이렇게 알게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군요.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재 때문에 좋아하게 된 뭐 지역이나 동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 같은 거 보면 뭐 답사기 뭐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있으세요 혹시? 네, 제가 원래 경기도 여주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많은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고향을 막 이렇게 막 좋아한 적이 없어요. 고향의 특징도 잘 모르겠고 사실 막 고향을 골라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가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별 생각이 없고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2, 3년 전쯤에 한참 마애불을 산에 있는 그 절벽에 새겨진 마애불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 마애불을 찾다 보니까 여주에 그 강이 보이는 절벽에 진짜 강이 멋들어지게 보이는 뷰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절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거기 작은 암자처럼 있고요. 개신리에 있는 마애불인데요. 그 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 강 쪽을 보면 너무나 평화롭고 그 모래톱이 예쁜 그 강이 드넓게 펼쳐지는 걸 보고 제가 아니 내 고향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주가 정말 예쁜 곳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고향이었고 고향의 아름다움이 다시 보였고 네 재밌네요. 자, 지금 뭐 유물 얘기도 해보고 저희가 불화 얘기도 지금 해보고 마애불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 궁궐산책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그 책 얘기로 조금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아주 사적인 궁궐산책. 사실 서울 사대문 안에 많은 궁궐이 있고 뭐 밤에도 요즘엔 야간 산책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시면 또 안내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과 달리 많이들 이제 가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그런 매력은 어디에 있나요? 궁궐은 갈 때마다 그냥
둘러보긴 저도 많이 둘러봤어요. 저는 굳이 그 궁궐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비 오는 날에 사람이 오는 별로 날. 없잖아요. 네. 비 오는 날에 가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비 오는 날 가면 그 원래 궁궐이 담장을 넘어서 조금씩 그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도시 소음이랑 멀어지면서 서울 중심이잖아요. 맞아. 중심가에 있는 데인데 정말 고요해요. 근데 그게 비가 오면 더 이렇게 차분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는 날 혼자 가보셔도 좋고 여러 명이랑 같이 모여서 가도 되는데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도시 소음이랑 멀어지는 걸 느껴지면서 궁 안을 걷는 내 발자국 소리. 내 발자국 소리. 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새들이 되게 많이 울잖아요. 까치가 예. 더 많이 울잖아요. 그런 새들이 어디서 날아들고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거를 그 서울 아닌데 좀 적막한 공간 안에서 그런 이제 현실감이죠.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여기서 내가 걷는 걸음 그리고 지금 있는 공간의 이 풍경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 오감으로 느끼시는 거군요. 네. 저는 궁궐을 가면은 소리는 신경 안 써봤고 네. 눈으로 궁궐을 뭘 봐야 되나 이러면서 네네네. 봤었는데 때로는 비로만 네.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비 오는 날에 발자국 소리, 빗소리, 네. 새소리. 네. 예, 전혀 한 번도 그걸 느껴보면서 걸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일상 속에서 또 어떤 순간에 궁궐을 가면 좋을까요? 지금 비 오는 날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박물관이나 유물이나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게 도망가지 않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궁궐 그쵸. 같은 경우는 특히 도망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쵸. 근데 어쩔 때 보면 막 지금 보지 않으면 막 안 될 것처럼 되게 조급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보러 가서. 네. 왜냐하면 오늘 안 오면 네. 내가 또 와서 이거를 보겠나 두 번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한 번 보는 것도 이래 힘든데. 네네. 근데 저는 예. 오히려 그런 마음보다는 가볍게 이제 뭐 특히 경희궁은 이제 그 서울역사박물관 뒤에 있는데 입장료가 없고요. 덕수궁은 광화문 근처에 있는데 그 출입구가 도심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맞아요. 뭔가 굳이 걸어 들어가지 않아도 예. 되고. 그래서 그런 궁궐 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진짜 짧게 있죠. 저는 그런 광화문에서 보통 출판사 분들과 미팅도 많이 그쵸, 해가지고 그쵸. 근처에서 시간이 좀 남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뭐 길게는 30-40분, 뭐 짧게는 20분 이렇게 남았을 때 요새는 또 코로나라서 카페 같은 데 가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궁궐을 그냥 갑니다. 요즘에 진짜 네. 가끔 들어가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래서 잠깐 가서 그날 보고 싶은 그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보고 오늘은 이런 게 참 눈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그냥 시간 되면 나오고. 너무 완전히 다 보려고 할 거 없이. 네, 왜냐하면 계속 거기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가면 되니까. 네네네. 그러네요, 진짜. 네.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압박감, 뭐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보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런 거에 왜 사로잡혀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비용 때문에 그런가. 비용도 그게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예. 어쨌든 최근에 뭐 한글 뭐 금속 활자 뭐 천문시계 물시계 부속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재들. 네. 이번 이런 발굴들은 또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문화재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좀 큰 뉴스에 크게 나오는 발굴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제일 기쁜 점은 이게 문화재나 전통이나 그런 박물관이 좀 멈춰있는 공간이라는 시간이 계속 멈춰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새롭게 뭔가 발굴이 될 때마다 생동감 있고 항상 뭐 새로운 발견도 있고 뭐 슬프지만 좀 소실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많은 변화가 많은 장르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박제돼 있고 멈춰 있고 그런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새로 발견되어지고 발굴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 한동안 보도가 많이 나왔던 이건희 컬렉션 뭐 이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되면 좋다고 보세요? 개인 소장품들? 어제였나요? 이제 부지가 좁혀졌잖아요. 송현동이랑 용산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 생기길 바랬거든요. 이 박물관이. 왜냐면은 이게 그냥 그 개인의 재산이 공공화된 걸로 보긴 어렵고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그렇죠. 포함이 되어 많더라고요.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문화재나 그런 궁궐도 사실 서울에 쏠려 있는 유적인 만큼 여러 지역에서 그냥 문화재가 좀 흩어져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박물관이라는 게 한 그 도시의 문화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서울에만 유난히 쏠림이 모든 게 다 있냐. 네, 그것도 저는 공평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길 좀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 두 군데로 다시 좁혀지면서 둘 다 서울이어서 지금. 네, 약간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네,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 네.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전시관, 박물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궁궐도 찍어 주시니까는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네.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까?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곳 아니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한두 군데 좀 추천해 주신다면 네. 조용히 좀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입문자 분들한테는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갔을 때도 한 번에 다 보지 그러니까 너무 마시고 많아서 제가 좀 다 보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한 관 정도를 추천을 관. 네, 그 정도도 이렇게 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의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약간 꿀팁이라고 하면 1층이 제일 사람이 많아요. 1층 선사관에 가장 사람이 많고 3층으로 갈수록 다들 지쳐서 올라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자마자 3층을 먼저 보시면 이런 데가 있었네? 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3층을 먼저 공략을 내려갈까요? 그럼 거꾸로? 네, 왜냐하면 또 3층은 불교 미술 쪽으로 먼저 시작이 돼서 맞다. 네네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이런 관이 있었고 그 방가사유상이 1층에서 3층을. 가장 먼 이제 제일 안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방가사유상은 네. 하고요. 뭐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재미있게 곳이 보실 요새는 되게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온양민속박물관이 네, 온양에 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이 사립박물관이긴 한데요. 네. 정말 젊은 감각으로 톡톡 튀는 전시 구성, 그래요? 네,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 넘실거리는 박물관이어서 이야, 궁금하다. 네, 민속 그 유물을 세련되게 풀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주로 이제, 뭐가 전시되어 있나요, 이쪽은? 그런 공예품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탈도 많이 되어 있고요. 네. 탈도 많이 되어 있고 뭐 한복이라던가 그렇군요. 네. 그런 것을 세련되게 전시를 해놓은 곳이다. 네네네. 가서 보시면 이런 식의 박물관도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자, 끝으로 앞으로도 내실 책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궁궐만이 아니라 원래 불화가 전공이니까 그쪽도 있지 않을까. 불화를 다시 뭔가 책을 쓰게 돼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저는 앞서 했던 것처럼 한국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을 얘기할 수 있는 책들을 계속 만들고 싶은 생각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꿀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